자, 요즘 정당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연일 독서를 내놓으며 친박의 핵심들이 당을 탈당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명진 위원장 젊었을 때 구로동에서 노동운동을 했죠. 기독교 목사였지만은 노동운동을 해서 깜빵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MB 쪽과 가까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지 않고 박근혜 진영에 대해서만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명진 목사를 누가 데려왔을까요? 다소 무슨 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안보 이슈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과거의 제야 야성 기질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2006, 7년에 강재섭 대표 당시에 임명진 목사를 윤리위원장으로 데려와서 당시 대선 후보 검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검증의 목소리를 좀 더 편파적으로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검증이 좀 더 확실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분은 색깔이 진이라는 확실한 색깔이 있는데 이번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최경환, 서청원 같은 친박들은 그를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을까요? 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 친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승민이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주라니까 그걸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다소 친박의 색채가 약간 약한 범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우택을 밀어서 나경원과 경쟁을 시켜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박 30명을 나가려면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정권을 가지다시피 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진 목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명하기 전에 자신을 밀어서 당선시킨 친박 핵심들에게 과연 묻지를 않았을까요? 7표 차로 겨우 됐는데요.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친박 핵심들과 임명진 목사 간에 이렇게 선을 보는 자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 들어오면 우리를 갖다가 쫓아낼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 임명진 목사는 빙 둘러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친박 핵심들이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용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서청원 전 대표, 지금 인적 청산의 대상이 돼 있죠. 지목되어 있죠. 핵심으로.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요. 편지에서 임명진 목사는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을 만나서 인적 청산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라고 확실히 말했다며 성직자로서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졌다고 인 위원장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의심이 되어서 저 사람이 평소 성향이 들어오면 또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나서 물었는데, 자, 그런데 할복이라도 해야 된다. 1번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쯤 되면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 악성 종량이다. 종량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라는 막말까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라서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어떻게 8선까지 해서 정치 구단이 목사라고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명진 목사는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과 일부 비박의 입장, 또 MB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가지면서 들어갈 때는 머리를 한번 숙여서 선을 볼 때는 저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주 유들유들해졌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전국위원회를 통과하자 말자 전국위원회에서 친박 핵심들이 거부했으면 전국위원회가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곧바로 칼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 가는 것처럼 쇼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뭐를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변혁을 하려는 것이냐. 저는 임명진 목사가 새누리당보다는 확실히 개혁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이분이 뭐 원론적으로 올바른 개혁주의자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은 정확하게 어디까지 뭘 노리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 한 너댓 명만 쫓아내면 남은 새누리당은 자신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초선 의원들끼리의 대표도 이분을 지지하고 원내위원장들도 지지하고, 그리고 어제 그 친박에 가까운 중진 인사들, 과거에 뭐 혁신과 통합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해체했지만은 거기에 대표격 3인도 임명진 목사를 만났는데, 아마 이분이 6일까지 다 안 나가면 8일날 입장을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요, 보통 단수가 아니라서 이번 기회에 친박 핵심을 제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킨 다음에 본인도 충청도고 정우택 원내대표도 충청도니까 반기문을 가급적이면 이 충청도 이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새누리당으로, 이제 박근혜 탈색을 한 새누리당으로, 친박 핵심이 없어진 새누리당으로 끌고 오면서 나간 유승민, 김무성 등 비주류를 좀 허접하게 만들면서 보수에서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을 사놓고 갔다고 유승민 의원 등을 향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로이 목마처럼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새누리당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는요, 저는 그 방향이 국민적 명분에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여기서 살려면요, 그간의 기득권 정당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국민 앞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창조 경제니 뭐니 하면서 규제 완화니 뭐니 하면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위한 일에 앞장을 섰다라는 것, 그러면서 계획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 반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득권으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최순실을 비호하는 국회의원들을 당에서 추방하겠다고 결의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보인 그 모습, 이완용인가 그 뭡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정유섭 의원은 뭡니까? 이만희 의원은 뭡니까? 다시는 이런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또는 TF는 뭡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이것은 국민하고 헌법재판소, 특검이 알아서 해라 하고 선을 긋고요, 순수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하기 위한 보수 개혁의 가치를 내어 걸고 개혁 보수 신당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런 인적 청산이 중요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게 될 거냐? 전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되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도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최순실로부터도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득권으로부터도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역을 했는데 그 중에 앞장서서 부역한 두 사람을 드러낸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새누리당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때문에 점점 망하는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뒤에 그림에서 보듯이요, 최순실의 남자는 문재인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최순실 때문에 얼추 본인은 대통령이 되어버렸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좋아라고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요, 개헌 세력들이 보다 뚜렷한 개헌의 명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개헌이 안보와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로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이 각 정당들은 싱크탱크를 만들게 돼 있고요. 정부가 정당에 보조하는 정당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정당 보조금의 상당한 액수를 싱크탱크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정책 정당화해야 된다는 걸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 정당들은 이 싱크탱크를 가지고 정책 정당으로서 역할은 별로 안 하고 쓰잘데기 없는 일을 만들거나 각 정치 리더들이 보스들이 데리고 온 직원들 밥벌이용으로 싱크탱크에 많이 꼽아 놓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데 정부 지원을 받는 기구입니다.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야합 세력으로 몰아붙여야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도 개헌을 갖다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선 후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도 또 설것이 지지하고 박은순도 지지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김부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확실히 지지하죠. 그런데 그럼 민주당 아니나 야권에서도 안철수 무슨 이런 사람들 지지하잖아요. 손학규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야합 세력이라고 몰아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아직 당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후보로 선출도 안 됐는데 경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됐다고 전제하고 쓴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라고 안 부르고 문재인 후보라고 부른다. 왜 그러냐? 하나마나 경선이기 때문에 후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경각심을 준다. 이래서 문재인 후보라고 부르는 말이 맞다라는 게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견 지명이 좀 있지요. 민주당 내에 초재선 의원 20명이 분열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항의 성명까지 냈고 당에는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개헌을 국가적 혁신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 관점으로만 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한 합종연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기문 총장 등 이른바 제3지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패배로 이끌 수 있다 경계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문재인 대 남은 사람들은 전부 제3지대 즉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곧바로 당선되면 개헌을 해서 2020년 총선에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게 하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1대1로 이렇게 문재인과 붙게 되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 민심이라는 것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하라. 특권을 폐지하자. 부패를 청산하자라는 이야기라고는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헌법처럼 툭하면 촛불민심 촛불민심이라고 정당의 내부의 보고서에 마치 헌법처럼 인용되는 것은 좀 불쾌합니다. 이 보고서는 12월 30일 날 작성되어서 대선주자 5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우연인지 몰라도 문 전 대표의 말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뭐 거의 일치하죠. 주요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개헌 반대론자인 문 후보가 얼마 전부터 개헌이야말로 촛불 민심 배반이라고 말했고 이 보고서에는 문 후보의 개헌 반대는 순전히 자기 집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라는 걸 사실상 쓰고 있죠.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개헌에 관련되는 보고서 내용에는 국민의 뜻은 아랑곳 없고 유불리만으로 문재인의 유불리만으로 개헌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자, 또 문은 내부 회의에서는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1년 내에 4년 중임 개헌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개헌 여부니 찬성이니 반대니 떠나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추미애 지도부가 공정하게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대선 후보를 뽑으려고 한다면 당 내부에 그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요. 내부 문건에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에게 방해되는 개헌이나 또 대선과 관련된 구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다는 겁니다. 지금 적어도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당 내에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당의 공식적인 이 정책 싱크탱크가 이런 개헌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한마디로 야합 세력이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문재인 당선을 갖다가 끌고 가기 위한 모든 경선을 형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요, 경선 공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지금 당을 동원해서 자기가 다대로 만들어 놓고 이재명이 뜨면 이재명 죽이고 박원순 뜨면 박원순 죽이면서 안철수나 국민의당은 야합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한두 달 만에 대통령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가 반민주적입니다.